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행의 상생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순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후천수라고 합니다. 상생 순서는 농경 문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목은 후천수에서 1, 2를 나타내고요. 화는 3, 4, 토는 5, 6, 금은 7, 8, 수는 9, 10입니다. 후천수의 원리와 천간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상생 운동 순서입니다. 선천수가 음의 영역이라면 후천수는 양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양은 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천수에서 지구가 완성되고 후천수는 지구를 발판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후천수의 원리에 의해서 운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행의 체는 수에서부터 시작하고 용은 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오행론은 목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므로 후천수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오행의 상극 순서는 금목수화토로 금화 교육이 일어나서 현대 문명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토는 마지막으로 생겨나서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계절의 오행 순서는 목화 금수토로 목이 봄, 화가 여름, 금이 가을, 수가 겨울을 의미하며 토는 각 계절이 끝에 붙어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갑은 삶의 시작입니다. 씨앗이 세포 분열에서 뿌리가 내리고 직진성을 나타냅니다. 목기로 생명이 비로소 시작되어서 첫 걸음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구 자라나려는 기운으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5세 이전에 영향이 큽니다. 두 번째로 을은 목이 굳어진 것입니다. 늘어나는 생명력입니다. 줄기가 구불구불 하므로 곡진성입니다. 을질로 갑기가 서서히 자라서 굳어지면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 숨구멍은 굳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생하는데 이는 천지의 기운을 뱃속에서 절반만 받고 나와서 태어난 곳에서 나머지의 절반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10세 이전에 작용을 합니다. 병은 폭발력이 강한 성분입니다. 위로 뻗어오르는 상향성입니다. 화기가 충만한 시절로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10대 무렵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면 이루어질 것만 같은 마음으로 전진만 합니다. 네 번째로 정은 구체화된 열기입니다. 최고조의 상태, 팽창성입니다. 화기로 열기가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마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해당합니다. 무는 무성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성하고 거두어들일 색입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안정성을 취하는 시기입니다. 결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 기토는 비로소 성장을 마칩니다. 성숙함, 축장성, 심을 가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장을 마치고 결실만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이 3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인생이 황금기입니다. 경은 초벌수학식이라고 봅니다. 강제적 수렴이고 혁명 같은 급진적 행위입니다. 혁이죠. 결실이 기운이고 즉 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대강이 결실을 예상해서 통계도 산출해보고 뭔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방향도 가능한 마음이 드는 인생이 50대입니다. 삶이 갱년기로 허무한 마음이 생겨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은 수학의 갈무리입니다. 완연한 결실, 열매입니다. 결실에 대한 마음이 본격적으로 육체에도 다가오는 시기로 60대입니다.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보다 멋있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조용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할 때이지 새롭게 시작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임은 정신적인 승화입니다. 저장성, 아이벨 임자에서 온 글자로 하향성을 나타냅니다. 정신적인 정리의 시기로 나이 70대입니다. 육체에 대한 유혹을 상당히 뿌리친 상태로 서서히 영혼의 자유로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조용히 관조하면서 정리하는 시기로 운동을 해도 산책을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자유롭고 유연하며 일관성 있게 흐르는 강물에 비유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개수는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헤아림, 분별력, 헤아릴 규자에서 온 글자로 촉촉히 스며들어간다는 윤자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생동감 있고 활기 있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이 영혼은 틀림없이 다음 생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개수의 영역은 전혀 예측 불허이므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빗물이 되기도 하고 이슬비나 바위에서 졸졸 흐르는 약수가 되기도 하며 안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다로 모여드는 물처럼 하나가 되어서 커다란 바다에 모일 것입니다. 약 50대에 세상을 떠나면 금수의 기운이 부족하여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고 20대에 세상을 떠난다면 결실이 되지 못한 영혼은 저 세상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나쁜 것은 돌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상당 기간 구천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은 고유히 머무는 상태이고 양은 밖으로 펼쳐져 나아가려는 상태입니다. 양이 지나치게 펼쳐지면 음이 움츠려진 운동이 작용하여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모두 거두어들인 다음에는 다시 펼쳐지려는 것이 자연의 운동 법칙입니다. 오행이란 이러한 음양이 운동 법칙을 5가지 현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며 그것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 4계절이 운행하는 법칙을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봄에 만물이 땅속에서 나와 하늘로 향해 뚫고 올라가려는 성질을 표현한 것이 목이고 여름에 한없이 펼쳐지려는 성질은 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만물은 다시 떨어지고 움츠려드는데 이러한 성질을 금이라고 하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두어 보관하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목과 화는 바로 양운동에서 속하게 되고 금과 수는 음운동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토는 양에서 음운동으로 변화하기 전에 멈추어 있는 중간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행이란 음양이 운동법칙을 나누어 놓은 하나의 현상이지 나무니 금이니 하는 물질적 표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실생활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